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잠재의식의 힘이 불을 창조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일단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최면에 걸렸다고 상상해보자.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현재의식은 잠시 기능하는 걸 멈춘다. 한편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인다. 최면술사가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라고 최면을 걸면 잠재의식은 이를 진짜라고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처럼 판단 능력이 없다.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등의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거나 위험이 있다는 인상을 받으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물 한 잔을 주면서 술에 취했다고 말한다면 주정뱅이인 척 최선을 다해 연기할 것이다. 풀 알레르기가 있다고 최면을 걸고 코 밑에 증류수를 갖다 대면서 풀이라고 말하면 온갖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한다. 물이 풀인 것처럼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다. 만약 나에게 궁핍하다고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행동할 것이다. 동상이나 개, 군인, 수영선수라고 암시를 내리면 그 내용을 충실히 따라 정말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믿을 뿐더러 인식의 범위도 그에 맞춰 바뀐다. 잠재의식은 두 가지 아이디어 중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하라. 잠재의식은 전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관계없이 신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뱉고 있는 말이 다 부정적이라면 많은 사람이 어릴 적에 프로그래밍된 부정적인 사고 패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꿈이 지나치게 원대하다든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그거 못해 라는 말을 자주 들어 자기 패배적인 태도가 생겼을 수도 있다.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거나 거스르는 법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왔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 일상적인 경험으로 표출된다. 평소에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지 않는지 되돌아보자.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그럴 기회가 없었지. 모두 내 잘못이야.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 아무리 똑똑해도 인맥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신경 안 써. 노력해봤자지. 나이가 들었나 봐. 기억이 잘 안 나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군. 인생은 끝없는 고통이야. 사랑이 밥 먹여주니? 어차피 못 이기는 싸움이야. 곧 길거리에 나왔는 거 아니야? 조심해. 그러다 다쳐.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타자 암시로 고통받았던 경험은 흔하다. 부모님, 친구, 친척, 교사, 동료 등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사람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암시는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여태까지 들은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암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 대부분은 일종의 선전으로 나를 통제하거나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암시는 만연해 있다. 매일 신문에서는 허무함, 두려움, 걱정, 불안을 조성하며
곧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어조의 기사가 쏟아진다. 그렇게 되리라고 인정해버리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기운이 빠져 의욕이 사라진다.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를 주의하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암시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는 건 잠재의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길들이면 열등감이나 부적절함, 공포 또는 불안을 느끼거나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이미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건설적인 내용의 자기 암시를 걸어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파괴적인 생각에 대항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 재조건화 기법을 통해 잠재의식을 건설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과거 잠재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재구성하면 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삶의 패턴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사고와 믿음을 막는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잠재의식을 재조건화하라.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재미없는 사람 또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렸고 어떤 일에든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 결과 찰스는 늘 뚱하고 심술을 부렸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아침과 오후, 잠들기 전에 자리에 앉아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확언을 하는 것이다. 찰스는 자신이 가졌으면 하는 자질을 잠재의식에 새김으로써 마음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잠재의식은 외부에서 어떤 내용을 실현하라고 압박하면 실제로 실현하는 특성이 있다. 찰스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선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명했다. 확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되풀이하면 잠재의식의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험이나 사건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나거나 기능한다. 찰스처럼 우리도 잠재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 다음과 같이 확언하자. 영적인 법과 질서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영적인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조화는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은 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자주 반복해서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품으면 진리가 잠재의식에 스며들 것이다. 잠재의식은 각인된 내용을 실현하라는 압박을 받아 조화, 평화, 사랑이 넘치는 삶을 구현할 것이다. 두려움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잠재의식이 기능하는데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살면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생각하면 걱정이 되거나 두려워진다. 이럴 때 잠재의식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건 아주 위험하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처럼 걱정과 두려움은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통증 혁명의 저자인 존 사노 박사는
자신의 환자 중 약 80%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에 시달린다는 걸 발견했다.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은 감정적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산호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고통스럽고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신체의 특정 부위의 혈류를 감소시켜 환자가 감정 대신 고통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산호 박사는 화건기법 등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방법들을 처방했다. 그러자 환자의 80%가 통증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비슷한 원리로 두려움과 걱정은 불을 쌓는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성 때문에 더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한다. 하락장에서 손해를 피하려다가 최악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다. 두렵거나 걱정될수록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가격은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동산이 더 낫지만 살 용기가 없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새로운 사업,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 직위, 뛰어난 발명품 혹은 벤처 사업 투자를 막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들의 생애를 찬찬히 살펴보면 대다수가 큰 위험을 감수하는 낙관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속 생각이 현실로 드러날 때,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사람은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대로 행동하고 경험하며 표현한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의 법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머리로 하는 생각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생각, 즉 잠재의식이 진실하다고 믿는 생각이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외부 세계로 표출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결합하면 의식이 된다. 의식은 내가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와 믿음, 의견, 신념의 총합이다. 생각과 느낌이 운명을 빚는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늘 빈곤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번영하리라 생각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의식은 삶의 유일한 창조력이다. 생각과 느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나의 모든 경험을 창조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뜻이 같다면 품은 생각이나 느낌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좋든 나쁘든 간에 외부 세계에 표출된다. 그러므로 선택은 내 생각에 달렸다. 운명을 빚고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어느 날 한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발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의 잠재의식에는 실패하리라는 패턴이 있었다. 죄책감을 느꼈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현재의식에서 그는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고 머릿속으로는 난 정말 노력파야 라고 되뇌었지만 잠재의식은 실패하도록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고 그릇된 믿음은 스스로를 실패로 몰아붙였다. 이 남성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매일 밤낮으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마음을 재구성하는 화건을 했다. 진리를 되뇌이면서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했다.
차를 운전할 때도, 고객을 만나기 전에도 이 진리를 떠올렸다. 진리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언했다. 그리고 자신이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다. 마음을 재구성하는 법을 배운 후로는 자신이 승리와 성공을 위해 태어났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점차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확언을 반복하면서 강인한 정신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성공과 조화, 부와 풍요로움을 주장하고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로 바꾸어갔다. 이처럼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확언은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잠재의식은 무언가를 강제하는 특성이 있다. 잠재의식은 만물을 움직이는 동력이므로 전능하며 영적인 힘이 있다. 내면에는 무한한 힘이 숨쉬고 있고 무한한 힘은 실패를 모른다. 그 힘에 반하거나 도전하거나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무한한 힘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바로 확언이다. 믿음과 생각의 근원을 나 자신에게서 찾다.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진리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지만 살아가면서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대상을 두려워하고 그릇된 믿음에 스스로의 가능성을 억누른다. 아이들은 작고 하얀 판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들이 모여 판에 글자를 새긴다. 신사고 운동의 선구자인 피니어스 파크허스트 퀸비 박사의 말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믿음과 의견, 두려움과 의심의 홍수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낙상에 대한 공포를 제외하고는 두려움과 편견, 편향 없이 태어났다. 생명력에 관한 그릇된 관념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다가 그릇된 관념이 생긴 걸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릇된 관념을 줬거나 마음을 부정적으로 조건화해서다. 젊은 시절 나는 7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주입한 종교적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배웠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렵다.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주고 현명하게 지도하면 이러한 특성은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나 지도자가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면 잘못된 정보는 그릇된 믿음의 근원이 된다. 거짓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린이는 없다. 그 결과 영적인 존재와 삶, 우주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신념이나 종교적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 확실한 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것이다. 펫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펫은 스스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믿었다. 어떤 점쟁이가 가시밭길 인생을 걸으리라고 점쳤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영적 존재는 만물의 영이자 에너지 물질로 그 사람의 생각만이 영적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그러니 펫은 점쟁이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힘이 있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현실도 거짓말대로 된다. 자기 충족적 예언인 것이다. 그가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거짓말을 믿어서일 뿐이다. 만약 그릇된 믿음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는 성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잠재의식의 가정, 믿음, 신념은 현재의식의 생각, 행동을 좌우하고 통제한다. 펫이 점쟁이의 거짓말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그릇된 믿음에 불을 붙이는 꼴이다. 거짓말을 믿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가 잘 되는 걸 방해하고 운이 안 좋았으며 징크스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은 곧 법칙이 된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법칙은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미래를 결정한다. 미래의 모습을 선택하고 이룰 자유가 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배우며 내면에 꽁꽁 감추어진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태어났다. 처음부터 온전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았다. 배움을 통해 정신적 도구를 갈고 닦으려고 태어났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달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나는 삶의 주도권이 있는 한 명의 인간이고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면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늘 아래 신성을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본능에만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동도 나의 선택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택할 수 있다. 진실하고 사랑스러우며 고귀하고 영적인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온종일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다. 원하는 걸 하는 상상을 해보자. 비전을 그리면 비전이 있는 곳으로 몸과 마음이 따라간다.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잠재의식은 이에 응답해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를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진리를 매일 밤낮으로 되뇌면 진리는 잠재의식에 가라앉을 것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건 무엇이 되었든 실현된다. 그러니 영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외한 다른 생각이 잠재의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마음을 간수해야 한다. 잠재의식의 신념이 형성될 때까지는 만구불변의 진리와 절대적 진실을 계속 들어라.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전하라. 잠재의식은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므로 마음에 영적인 생각을 새기면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 저절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밤낮으로 이러한 진리를 확언하라. 무한한 지성이 나를 안내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내 행동은 올바릅니다. 올바른 행동은 나의 것입니다. 피에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몸에 흐르려면 진리를 흡수하고 소화해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에 흡수시킬 때 내 안에 무한한 지성과 소통할 수 있다. 무한한 지성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무한한 지성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줄 것임을 안다. 외부의 상황은 그 누구의 삶도 규정짓지 않았다. 생각과 선택,
행동이 외부의 상황을 창조했다. 내가 하는 생각은 외부 상황에 힘을 실어줄 수도 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결합물이고 현재의식은 생각과 행동을 선택한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와 이미지에 따라 반응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잠재의식에 새기는 내용은 외부로 표출된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생명을 주는 패턴을 공급해야 한다. 올바른 행동과 영적 인도의 법칙은 존재하고 이러한 진리는 우주적이고 무한한 관점에서 법칙을 실현한다. 앞의 진리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365일 24시간 내내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미다스의 손처럼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꿀 수 있다.